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주차 두 번째 수업 불과조리의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이 향과 맛을 이끌어내는 방법 3가지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캐러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다가 설탕이나 시럽이나 꿀이나 등등 단맛을 주는 어떤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또는 그 식품 속에 있는 천연적인 단맛이 열과 불과 반응을 하여서 향을 만들어주는 캐러멜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식품 내에 있는 그 당분 또는 바깥에서 첨가해준 당분과 그 식품 내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같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느린 갈색화 반응 또는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저온에서 일어나는 숙성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마이야르 반응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 아주 고열로 가열이 될 때, 센 불로 가열이 되었을 때 그 식품 내에 들어있던 뭐와 뭐? 예, 당, 예, 단맛을 주는 성분 또는 설탕 뭐 이런 것들이죠. 당은 그 자체의 천연적인 단맛 성분과 단백질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했다가 큰 덩어리가 되겠죠. 당과 단백질이 결합을 했으니까 큰 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얘가 막 이제 열에 의해서 막 부셔져요. 분해지면서 각각 독특한 어떤 그 맛과 성분, 향기 성분이 생기는데 그 맛과 향기 성분의 그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래서 갈색의 맛과 향기 성분이 생기는 반응을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야르 반응이 생긴다 안 생긴다 뭘 보면 아냐? 예, 색깔이 갈색이 됐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은 원래 누가 발견해냈냐 하면 루이 마이야르라고 하는 1912년대 그 12년에 태어난 이 화학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원래 그 이 자연계 내에 여기 슈가라고 하는 거죠. 슈가라고 하는 당 물질과 그 다음에 아미노산 물질, 단백질 속에 있는 아미노산 물질이 같이 결합을 하면 얘네들이 결합을 했다 떨어졌다 결합을 했다 떨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화학자였기 때문에 음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이 마이야르 반응이 정말 다양하고 아주 그 조리의 각 과정에서 이 마이야르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대표적인 마이야르 반응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직화 고기구이예요. 예, 불이 막 확 셀 때 그때 고기를 우리가 철판 위에 착 올려놓거나 아니면 직화 위에 딱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색깔이 지직하고 그 고기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되는 그 고기 굽는 향, 맛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마이야르 반응의 예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굉장히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토스트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빵을 우리가 이게 썰어서 보면 빵의 겉면은 색깔이 나지만 사실 빵의 속면은 색깔이 안 나 있어요. 그냥 하얀색이에요. 그 빵 색깔이죠. 그런데 얘를 토스팅을 했다. 구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 이렇게 갈색 물질이 쭉 생기면서 우리가 그 독특한 토스트 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 빵 속에 들어있던 당 성분과 빵 속에 들어있던 밀의 그 단백질 성분이 같이 결합했다가 부셔지면서 생기는 갈색 물질이 생겨져요. 이것이 바로 토스트의 구수한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우유 식빵 같은 거 여러분 보게 되면 빵은 속부분은 하얘요. 그러나 겉부분은 갈색이 되어지죠. 이 갈색 물질이 바로 빵의 맛을 내주는, 또 빵의 향기, 구워진 빵의 향기를 내주는 물질들이다 이 얘기죠. 뭐 그뿐이겠어요? 밀가루나 빵가루 입혀서 우리가 뜨거운 기름에 튀겨냅시다. 그러면 처음에 빵가루 밀가루 입혔을 때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그러나 얘를 튀겨내면 아주
갈색이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되어지면 바로 그 가장 맛있을 그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가 그 반응의 정도를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연할 때는 마이야르 반응이 충분히 안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고요. 너무 진한 갈색이 되어지면 이건 마이야르 반응이 지나쳐서 타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타기 전까지. 그러나 색깔이 아주 맛있는 색깔이 날 때 맛도 가장 향기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은 음식이라도 전을 부칠 때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하게 부쳐진 갈색의 그 전은 우리가 훨씬 더 맛있게 맛 성분이 많은 데 비해서 전을 부쳤는데 그냥 허옇게 그냥 부쳐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맛 성분을 잘 못 느끼게 되죠. 뭐 그뿐이겠어요? 또 갈비찜. 갈비찜도 설탕을 듬뿍 넣고 갈비찜을 하게 되면 색깔이 아주 진하게 갈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갈비만 삶았을 때는 하얀색 갈비 고기에 물론 갈색은 나오지만 그 색깔이 좀 허옇게 나오죠. 이렇게 설탕과 갈비찜 속에 있는 갈비 속에 있는 단백질이 결합했다 부셔졌다 하면서 맛있는 성분들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칠면조나 통닭구이 구웠다 하면 바깥에 갈색이 막 검직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이야르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것이 구워질 때 갈색이 되어지는 건 다 갈색 마이야르 반응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연어구이 같은 것도 보세요. 위에 갈색을 이렇게 크러스트가 생기면 우리가 훨씬 더 맛있게 연어찜을 한 것보다 연어구이가 맛있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갈색의 크러스트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맛들도 사실 이 마이야르 반응의 맛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마솥에서 우리가 고소하다고 말을 하는 누룽지 있죠. 누룽지 맛. 고소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밥맛과 누룽지 맛의 차이가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이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 가마솥의 바닥 부분만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누룽지가 생기고 그 위에 밥은 그냥 하얗잖아요. 그러면 밥맛과 누룽지 맛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또 아몬드나 땅콩 같은 견과류들도 한 번 다 구워지면 색깔이 훨씬 더 갈색이 되면서 굽거나 튀기게 되면 색깔이 갈색이 되면서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는 맛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런 뭐 그 외에도 그냥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것은 무조건 색깔이 갈색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갈색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고, 이 반응의 근본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설탕, 슈가라고 하죠. 설탕과 이렇게 설탕과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들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여기 만들어지는 물질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이제 그 가열되는 그 온도에 따라서 신맛이 먼저 만들어져요. 살짝 신맛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구운 고기 향과 토스트 같은 그런 향이 나오면서 약간 냄새가 단냄새로 변해가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과하게 되면 쓴맛, 떫은 맛, 탄맛으로 내는 물질로 이렇게 바뀌어가. 이 물질들의 배합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신맛, 그 다음에는 구운 맛, 구운 고기 향 또는 빵 같은 경우 토스트 향, 그 다음에는 쓴맛. 자, 여러분 요거 있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어떻게 구울 때 또는 삶을 때, 삶을 때도 들어가는데요. 삶을 때 저온에서 어떻게 잘못 삶아지면 고기가 약간 시크럼한 맛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이 너무 초기에 끝이 났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마이야르 반응 결과에 생기는 만물질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음식들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기 같은 경우 또는 면 또는 이렇게 탄수화물 식품 또는 맥주 뭐 할 것 없이 커피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다양한 종류의 맛과 향이 각 식품 나름대로 다른 맛과 향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삶은 고기 냄새, 구운 고기 냄새. 삶은 고기 냄새라는 건 뭐냐 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일어났을 때 삶은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구운 고기 냄새가 나게 되고, 토스트 냄새 또는 시리얼 냄새라고 하는 거, 또 견과류의 맛과 향을 주는 것, 쓴맛, 탄맛, 크래커 향, 또 캐러멜 향. 요거 좀 독특한데요. 캐러멜 향과 채소류와 견과류 향들이 다 이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거 생각을 해볼까요? 자, 커피 원두를 로스팅을 해서 구워서
예, 우리가 갈아서 커피를 우려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커피도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로 맛과 향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로스팅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원두도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향미가 굉장히 틀려져요. 그래서 로스팅은 장인이 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재밌는 표 하나 그렸는데요. 이 그 커피의 마이야르 반응은 이렇게 커피 속에 있는 아미노산과 커피 속에 있는 당이 결합을 해서 이 갈색 콩이 갈색이 되어지면서 향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로스팅하는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로스팅의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트 로스팅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약간 옐로우리시에서 브라운으로 가기 직전 이런 정도이고 요것이 점점 이제 가면서 점점 더 색깔이 진하게 로스팅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세게 그야말로 탄맛이 날 정도로까지 약간 볶은 걸 우리가 이탈리안 로스팅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있던 게 프렌치 로스팅. 저는 프렌치 로스팅 정도만 해도 너무 쓰다 싶어서 사실은 먹기가 싫어요. 그런데 풀시티 이것도 좀 쓴 편이고요. 시티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게 시티하고 풀시티 사이에서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요. 그런데 미디움 로스트나 그 시나몬 로스트 이렇게 되면 맛들과 향이 실제로 이 끝에 부분하고 처음하고가 굉장히 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피 전공하는 친구들은 요거 눈으로 색깔을 보면서 그 맛과 향을 그 추출해내고자 하는 맛과 향을 다르게 로스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갈색 물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또는 그 단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친구들 일부 좀 그 해보신 친구들 알겠지만 맛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의 맛은 이렇게 하이로스트나 시티 정도에서 보통 마시게 되는데 제가 스타벅스에서 마실 때 시티 로스트에서 풀시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맛이 좀 무겁고 또 아주 저기 중후한 맛이라고 말하죠. 좀 묵직한 그러한 맛이 나는데 그것보다 얇게 덜 로스팅을 하게 되면 맛이 신맛이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요즘 유행하는 커피가 조금 덜 볶아요. 예전에는 참 많이 볶았는데 그리고 이탈리안 로스팅이나 또는 프렌치 로스팅을 하게 되면 쓴맛이 아주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게 과일의 맛, 향을 즐기자 뭐 이러면서 커피가 좀 로스팅을 덜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체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선한 향이 덜 볶아지기 때문에 신선한 향이 나는 대신에 커피를 마실 때 신맛이 좀 강한 커피가 나는 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도 사실 이 마이야르 반응을 이용을 해요. 언제 이용하느냐. 아주 센 이 가마솥에서 여러분 이거 녹차 볶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볶아봤어요. 이 가마솥 근처에 팔만 대도 진짜 팔이 후끈후끈할 정도로 온도가 센 거의 한 300도 가까이 올라오는 가마솥에 이 신선한 녹차 바로 딴 것을 넣고 확 덮는다 그러죠. 확 한번 볶아내요. 뭐 이렇게 기름을 넣고 볶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열에 그냥 한번 볶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녹차가 이 초록색이었던 것이 살짝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녹차의 특유한 그 향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과 같이 제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리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마이야르 반응을 잘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자, 중요한 거는 155도 이상의 고열일 때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팬이 아주 달궈져 있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해서 온도가 155도 이상 아주 뜨거워야지만 이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만약 낮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향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재료로도 불 조절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센 불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가지의 다른 향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 불 조절에 대해서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이야르 반응의 특징은 표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표면에서만. 자, 무슨 얘기냐? 어디까지나 고열이 직접 닿아야 되는데 사실 이 속 부분은 음식의 속 부분은 고열이 직접 닿지 않아요. 바깥에서부터 열이 전달돼 들어오거든요. 만약 속까지 155도 이상 올라가려면 그때는 완전히 타버려서 숯이 돼버릴 거예요. 따라서 마이야르 반응이 음식에서 일어날 때는 대부분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면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마이야르 향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표면을 넓게 많이 만들어 줘야겠죠. 예를 들면 좀 더 잘게 쓴다든지 아니면 그 표면적이 이게 철판에 많이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경우도 껍질에만 갈색이 생기고 고기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은 표면에서만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면을 넓게 만들어 주면 훨씬 더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불을 세게 해주는 것과 표면을 넓게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당과 단백질이 같이 결합을 해서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첨가되어지는 당, 그러니까 물론 식품 내에서도 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갈비찜을 한다거나 불고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소스를 만들 때 설탕 부분을 좀 섞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첨가되는 당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또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러멜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을 참 많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러멜 소스에 그 고기의 그 육즙과 캐러멜을 같이 섞어서 어떤 달달한 캐러멜 소스를 만들 때 그래서 고기 소스로 사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데 캐러멜 소스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이 당의 종류가 얼마만큼이냐 또는 어느 종류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 소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이냐 알칼리냐 그러니까 이게 신맛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또 수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산소를 불어넣어 주느냐 산소를 불어넣지 않느냐 또는 금속이 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요거는 요 펜하고 얘기가 바로 금속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자, 펜을 쓸 때 여러분들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킬 때 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팅펜 마이야르 반응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코팅면 자체가 온도가 그 170도, 180도까지 확 올라가도록까지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가 구리펜이라든지 아니면 철판, 철판이라든지 중식펜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는 온도가 뭐 170도가 아니라 거의 300도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마이야르 반응이 확실히 더 생길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 얇은 펜이라든지 또는 코팅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맛 차이가 나는 음식 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 속에 황 부분, 그러니까 양배추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황 부분 있죠. 또는 인화합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맛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아주 멋있다. 나 이거 잘해보고 싶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람베가 있죠. 플람베라고 하는 것은 불어인데 플람이 플레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꽃을 얘기하고 배가 태운다는 뜻인데요. 불꽃으로 태운다. 뭐를 태우냐 하면 알코올을 태우는 거예요. 자, 프랑스 요리에서는 주로 이 플람베를 뭘로 하느냐 하면 팬을 뜨겁게 달궈서 고기를 볶을 때 또는 스테이크의 그 접시 위에서 알코올을 부어주고 그냥 불을 땡겨요. 그렇게 되면 알코올과 오일이 만나서 뜨거운 그 온도에서 알코올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불꽃이 확 불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플람베 요리 기법인데 이렇게 그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그 알코올에 들어있던 향미 성분만 남고 알코올의 독한 알코올 성분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플람베 기법이죠. 이에 반해서 중식의 요리 기법은 살짝 틀려요. 중식은 알코올을 쓰는 것보다는 기름 자체가 아주 그냥 너무나 달궈져서 한 300도 이상으로 들어주면 기름이 보통 260도 정도에서는 증발을 하거든요. 타버려요. 알코올이 탈 때 그 수증기와 같이 위로 튀어오를 때 그때 바깥에 있는 불꽃을 당겨서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가 자기 앞으로 확 당기게 되면 기체가 뒤로 밀려가면서 불꽃하고 닿아서 확 불이 생겨버리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플람베보다 더 고온에서 중식의 불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튼 플람베가 되건 중식의 불쇼가 되건 둘 다 음식 내에 들어있는 당분과 아미노산이 고온에서 만날 수 있어서 충돌을 일으켜서 그 향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설탕이나 시럽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훨씬 더 갈색이 잘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게 광어를 굽는다.
예, 광어를 지금 여기 구웠어요. 흰살 생선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생선을 구우면 어떤 생각이냐면 색깔이 연하게 나요. 이렇게 진하게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만 뿌리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살살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 단맛은 사실 태워져서 안 나는데 그 반면에 이 고소한 그 구운 냄새, 크러스트가 훨씬 생기면서 더 맛있는 생선구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이야르 반응이 절대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수분이 많을 때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실제로 온도가 100도 이상은 잘 안 넘어가요. 예, 150도, 155도가 최소한 넘어가야 이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는데 이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는 온도까지 예, 물이 끓질 않거든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버리니까. 따라서 우리가 볶음을 하건 또 튀김을 하건 이런 걸 할 때 수분량이 많으면 마이야르 반응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감자튀김 할 때 감자튀김 색깔이 예쁘게 노릇짱하게 잘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자를 예, 그 물기를 일단은 다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이런 데서 다 물기를 제거한 뒤에 튀기면 색깔이 잘 나요. 반면에 바로 썰어서 예, 썰은 것을 뭐 예를 들면 색깔 변하지 않게 한다고 물에 좀 담가놨다가 건져서 바로 튀기면 색깔이 굉장히 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색깔이 안 난다는 것은 맛도 안 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이 많아도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맥반석 계란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제가 요 맥반석 계란 그 사진을 놔놨는데요. 맥반석 계란은 뭐예요? 맥반석에서 오랫동안 굽잖아요. 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온도는 155도까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 그 흰자에 물기가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래 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당과 단백질이 농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쪼그라들면서 예,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맥반석 계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수분이 많아도 예, 수분이 많아서 원래 이렇게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알카리도가 높으면 일어납니다. 자, 알카리도가 높다는 건 뭐냐 하면 예, 산성이 아니라 알카리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베이킹소다 같은 것을 약간 집어넣게 되면 색깔이 노래져요. 여러분 그 찐빵 색깔 알죠? 그냥 빵을 그냥 쪄놓으면 예, 그 밀가루를 그냥 쪄놓으면 하얗게 쪄져요. 그런데 여기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게 되면 색깔이 누리짱해지면서 예, 약간 누래지면서 예, 그 향이 훨씬 더 빵 맛이 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알카리도에 의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했던 카라멜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캐러멜 반응은 설탕만 갖고 이루어진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은 설탕과 단백질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캐러멜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스 같은 데서 많이 쓰게 되고,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굽거나 이런 데서 또는 빵을 굽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주로 아미노산의 맛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반면에 캐러멜 반응은 달달한 맛에 플러스 알파로 신맛이라든지 쓴맛이라든지 과일향이라든지 또는 쉐리향, 버터스카치향, 캐러멜향 이런 것들이 같이 컨비네이션이 되는 것이고,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는 물론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라멜 반응에서 생기는 그런 모든 맛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아미노산의 맛들이 들어가는 거죠. 꽃향, 양파향, 또 구운 고기 냄새, 채소 냄새, 초콜릿 향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시리얼 향 이런 것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좋은가? 예, 마이야르 반응은 아무래도 맛과 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반응을 시키면 시킬수록 좋기는 해요. 우리가 맛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마이야르 반응, 이거 이렇게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로는, 예, 요건 조금 이렇게 뭐 약소한 얘기인데, 예, 단백질과 당분이 없어져요. 왜? 마이야르 반응이 생길 때 강한 열에 의해서 단백질과 당분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막 부셔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맛과 향이 나오는 그 물질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대신에 원래 우리가 영양소라고 말하는 당분이라든지 단백질은 없어져 버려요. 소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단백질의 어떤 영양가를 따졌을 때는 조금 영양가가 떨어지는 요리가 되어지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갈색이 생겨요. 예, 뭐 고기를 구울 때, 빵을 구울 때 우리는 갈색이 좋은 갈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있는 갈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 갈색을 원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유나 주스인데요. 주스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 여러분들 보면 오렌지즙을 금방 짜서 보면 색깔이 어떠냐 하면 아주 그냥 투명한 그리고 약간 밝은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렌지 주스를 직접 이렇게 짠 뒤에 그것을 한번 끓여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색깔이 갈색으로 확 죽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끓였는데 갈색으로 죽을까요? 그거는 주스 속에 당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주스 속에 들어있던 일종의 작은 아미노산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갈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되게 맛없게 보여요. 주스가. 주스를 왜 끓이냐. 여러분들 그 파는 주스들 보면 실제로 얘를 그냥 짜서 팔게 되면 금방 얘도 말하자면 상해버려요. 단백질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발효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주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한번 가열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균이나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열을 했더니만 색깔이 휙 그냥 아주 갈색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맛없게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 식품 그 공학에서는 주스를 만들 때 아주 농축을 시켜서 살짝 가열을 한 뒤에 그것을 물을 많이 넣고 희석을 해서 이렇게 농축했다가 다시 희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색깔의 변화를 좀 막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크림도 마찬가지예요. 크림 같은 거 여러분들 색깔이 다 흰색이지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열해서 멸균을 하다 보면 색깔이 크림 색깔이 누래져요. 여러분 저기 생크림 한번 끓여 보시면 색깔이 노래 약간 흰색은 흰색인데 옐로우리시한 흰색으로 변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갈색을 원하지 않는 요리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이 너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발암성 물질이 되어져요. 우리가 탄 고기 먹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탔다는 말은 뭐 하냐면 처음에 구워질 때 이 마이야르 반응이 쫙 진행이 되다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타버린 걸로 넘어가요. 그러면 얘가 먹었을 때 우리가 발암성 물질이다.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 그것도 사실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껏 했을 때 정말 맛있는 향기 물질과 맛있는 맛물질도 많이 생기고 색깔도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거기서 딱 스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된 요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학습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맛을 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불로 우리가 맛을 줄 때. 자, 캐러멜 만화 반응. 자, 캐러멜리제이션 캐러멜 반응인데 당분이 열분해되면서 단맛 성분이 열분해되면서 복잡한 단맛을 만들어주는 것. 단맛은 단맛인데 좀 아주 그냥 과일 향이 나는 단맛 또는 그 에스테르 향, 꽃향이 나는 단맛 이런 식으로 복잡한 단맛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배운 것처럼 마이야르 반응, 당분과 단백질이 같이 결합을 했다가 분해가 될 때 정말 새로운 맛, 향기 물질이 쫙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수백 가지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 수백 가지 물질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과 향을 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 열의 조합을 기억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느린 갈색화 반응, 느린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느린 갈색화 반응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 수업을 오늘 두 번째 불이 맛을 끌어내는 방법 두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